자, 문재인 정부가요,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요, 정말로 적폐청산의 대상도 있겠지만은, 정말 무슨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라고 파악하기 어려운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국민들의 한마디로 돈을 벌어올 먹거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짓거리들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한국우주항공입니다. 한국에서 과거 현대, 삼성, 두산 이런 회사들이 하던 항공산업을 통합해서 사실상 한국의 산업은행이 소유하다가 지금 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남아있고 이 주식이 공개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 수리온 헬기 그리고 T-50 같은 우리 한국의 헬리콥터와 이 훈련기 그리고 경공격기 등을 만들어서 해외 많은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온은 아직 한국 내에서 보급을 하지만 해외 수출도 논의하고 있고, T-50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라크 등에 수출이 되었고, 그런 나라에서는 경공격기로 반란군 진압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와 수출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마디로 훈련기로서는 너무 잘 만들어버린,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은 과거 차세대 전투기 1차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16을 한국에서 F-16K로 조립해서 만들 때, 그때 이 옵셋 사항으로 한국형 훈련기를 만든다 해서 처음에는 이 프로펠러 훈련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천에서 정치를 할 때인데, 이 당시 이런 훈련기를 만드는 이 행사장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도 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T-50은 유사한 나라의 훈련기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서 그야말로 이 견줄 데가 없을 만한 명품 훈련기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진국 이하 나라들은 이 T-50을 수입을 해서 FA-50이라는 형태로 해서 공격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50이 UAE의 원전 수출보다도 더 큰 한국 유사 이래 최대의 주인공이 지금 되려고 하는 위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T-50을 제작하는 한국우주항공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적폐 수사를 이 핑계로요. 그래서 검찰이 달라들어서 석 달을 수사를 하고는 기껏해야 전임 하성룡 사장 구속시키고 임원들 몇 명 구속시켰는데 이들이 돈을 수십억 횡령 빼돌렸다는 거 하고, 분식회계가 무슨 5천억이니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복마전인 것처럼 까 뒤집었지만은 정작 이 회사의 회계 분석을 했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분식회계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런 류의 비행기를 수출하는 회사의 회계를 잡는 관행이지 그것이 진짜 분식회계였느냐. 그리고 마치 하성룡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과 가까워서 아마 이 하성룡을 통해서 어떤 자회사나 이런 데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상납을 하지 않았느냐 집중적으로 뒤졌는데, 그런 연관선상을 찾지 못한 채 그 과정에서 회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한때 8만 원을 가던 주식이 3만 원, 5천 원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채권 발행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현금이 고갈되고, 이 회사가 마치 도덕성에서 부패가 있는 회사처럼 비추어져 버리는 그런 양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거래 정지까지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자,
이 T-50이 지금 도전하는 사업은, 프로젝트는 미국 공군의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공군이 자체적으로 훈련기를 이것을 위해서 만들려면 미국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외 회사와 합작을 해서 고등훈련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회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록히드 마틴과 한국우주항공, 카이라고 합시다. 약자가 카이하고 한 팀이고, 보잉하고 스웨덴의 사버가 한 팀인 딱 두 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가요, 1차분으로 17조입니다. 비행기가 아마 300수십 대로 해서 1차분으로 이게 17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미국에서만 2차, 3차 가게 되면 총 50조. 그 다음에 이후에 해외 수출까지 생각을 하면 총 2000대 정도를 팔아서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매출이 생길 수 있는 거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사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제작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T-50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또 이미 실전에서 많이 쓰였고 몇 번의 추락사고가 있었지만은 조정 미숙이나 그런 거였지 기계 결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훈련 상태에서, 실전 상태에서 검증이 된 아주 고성능 훈련기로서 경쟁력이 우월하고요. 보잉은 훈련기가 제대로 없다가 올 초에 훈련기를 하나 시제 제작을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런 이 부분에 관행이 좀 나쁜 게 있었어요. 비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한국 이 훈련기의 가격이 좀 높았죠. 그래서 한 7, 8% 이렇게 가격만 조절하면 여러 가지 점수 항목에서 보더라도, 또 파트너인 록히드 마틴의 입장을 보더라도 훈련기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두들겨 잡았습니다. 그냥 두들겨 잡은 게 아니라 아주 죽으라고 두들겨 잡았지요. 회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고, 세계의 이 회사가 마치 부패한 회사처럼 비춰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의 파트너인 록히드 마틴이 미국 공화당, 특히 트럼프의 아주 강력한 후원자고 지지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그런 백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국가 입찰에서는, 경쟁 입찰에서 부패한 회사를 입찰 자격을 주지 않다 보니 이 비리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논의까지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잉 등 경쟁사들이 카이가 얼마나 믿을 수 없고 형편없는 부패한 회사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 감사원이나 검찰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분식회계 5천억,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두들겨 잡아서 5천억이라고 마찬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발등을 찍어도 막판에 12월 달에 결정을 한다다가 지금 한 3월 달 결정 정도로 미뤄지고 있는데 천만다행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문 대통령의 심리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갔다 와가지고 문 대통령이 미국의 무기들을 많이 살 거니까 한국의 T-50이 미국의 고동훈련기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측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얼마나 눈치 빠른 청와대고 촉이 빠른 청와대입니까? 부인을 안 했어요. 엊그제 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아덱스라고 방위산업 전시장에 가서, 평소에는 총리가 갔는데 대통령이 갔대요. 그래서 카이에서 만든 T-50하고 수리온 헬기를 타고 활짝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까지요,
불량 헬기를 만든 방산비리 적폐업체고 분식회계 5천억이라고 그렇게 패제끼더만은 문 대통령 캠프에도 있었던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인사가 이 카이 사장으로 내정이 되어서 이사회를 통과하고 10월 말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항공산업을 짊어지고 나갈 유망 기업이다. 그리고 불량 헬기는 고물 헬기는 명품 헬기로 또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 것도 멍청한 일이고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거 하나 쫓아내겠다고 이 부사장이 자살하게 만들고 그 부사장은요 군 출신으로 이라크에 헬기 수출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하게 만들고 회사를 거의 부패한 폐기물 집단처럼 매도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원래 비행기를 헬기를 처음 만들면요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몇 년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비행기나 헬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일본이요 자신만의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수십 조를 쓰고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일본이 거의 지금 이 포기 상태에서 시제기만 제작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어느 날 갑자기 헬기나 비행기가 갑자기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그건 무리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에 어디에나 있는 잘못된 관행은 그런 관행 시정 차원에서 처벌 차원에서 거쳐야지 회사 전체를 갖다가 도둑놈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주식이 폭락한 거 한번 보세요. 오늘 거래 정지가 풀려서 주식이 다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오늘 하루에 6,300원 13%가 올랐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요. 정부가 장난을 치지 않으면 이 회사의 가치는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헬기 개발 초기에 동체에 금이 가고 비가 새고 이런 것은 어느 헬기나 비행기를 만들 때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헬기가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타리가 이 블레이드하고 이 기체하고의 균형, 원래 수리엔 헬기를 만들 때 그냥 한국형이 아니라 유럽 곱터에서 설계해 놓은 대로 했으면 될 건데 그걸 한국형으로 만든다고 크기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디자인을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운전석이 떨리고 금이 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 결빙하는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매도해서 두들겨 잡았습니다. 미국이 F-35 저거 만드는데요. 존 맥케인이 국회에서 이런 비행기를 만든다고 끝없이 돈이 들어가고 계속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1,500건을 고쳤다고 합니다. 자, 감사원에서 적폐청산한다고 스타트를 끊고 검찰이 덮쳐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비리가 나온 게 분식회계라는데 그것도 비리가 개인 비리를 찾고 누구 돈 미긴 부분을 찾으려다가 정치 실세한테 안 나오니까 분식회계를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업회계를 분식회계라고 검찰이 작정하고 몰라고 하면 안 걸릴 회사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한국 현재의 수준입니다. 자, 회계법인은 수년 동안 적정하다고 하고 검찰 수사 이후에도 안 바꾸고 있는데 적정하다는 걸. 그래서 검찰이 지금 카이에 대해서 분식회계라고 지적한 것은 대우조선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정치에 정신이 팔려 제발등을 찍어도 제대로 찍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지리스를 보내서 이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곤란하니 진짜 카이가 부패한 회사냐 이렇게 지리스를 보내왔어요. 정부는 이제 T-50이 이러다 탈락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장이 임명되고 사장이 이제 취임은 안 했지만은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방위산업 전시회에 나와서 T50에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은 T50은 23억 달러 이상 해외에 판매됐고 성능과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꼭 미국 수출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북치고 자기가 장구치고 자기가 싸지르고 자기가 청소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사이에 누가 죽어나갑니까? 한국우주항공이 죽어나가고 그 주주가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이 수출로서 먹거리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기회가 날아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요? 혁신성장의 핵심이 뭡니까? 비행기 같은 거 수출하면 혁신성장이죠. 별거 있습니까? 그러면 있는 비리라도 감추어서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권을 잡고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명박 대통령 한번 보세요. 제가 UAE 수출하는 문제에서 가격이나 거기에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요. 정권을 잡은 사람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은요. 카이의 미국 고등훈련기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놔뒀으면 거의 될 거를 그거를 잡고 거기서 적폐청산이라고 어디 박정권의 돈미긴가 하나 잡아내겠다고 사장 쫓아내겠다고 한마디로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다가 집을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집이 다 불타고 난 이후에 쥐 한 마리 들고 이 집은 이제 지가 사라졌으니까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상이라고 제가 보기에 어려운 정권인데요. 참 웃깁니다. 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황 소장은 조작국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 나라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카드를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카드를 손에 쥐고 가다가 결정적일 때 쓰겠다고 아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다라고 홍보하는 정권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언제든지 조작국 지정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게 미국이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